안녕하세요. 건강 스토리텔러 정화입니다. 여러분, 4계절 중에 병원에 환자가 가장 많은 계절이 언제일까요? 네, 바로 지금 이 시기, 봄이라고 합니다. 온몸이 나른해지는 춘곤증도 있고 또 갑작스러운 기온차로 인해서 전체적인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또 워낙 코로나 확산 속도가 크다 보니까 맘 놓고 병원 가는 것도 참 힘든 시기인 것 같아요. 제 주변 지인도 최근 코로나에 확진이 됐는데 인후통도 심하고 또 열이 있어서 꽤 고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시기가 지나고 나니까 평상시에 면역이 왜 중요한지 절실하게 느꼈다라고 얘기를 해줬는데 건강한 사람도 그렇지만 치병을 하고 계시는 우리 환우님들이 치병 중에 가장 신경 쓰셔야 할 1순위가 바로 면역력인 것 같습니다. 저희 고객센터로도 최근 들어서 기력이 없고 입맛이 없는 문제로 어떤 걸 먹으면 좋을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지셨어요. 히포크라테스가 한 유명한 말도 있죠. 면역은 최고의 의사이며 최고의 치료법입니다. 면역을 최우선으로 삼으셔야 하는 우리 환우님들을 위해서 오늘 컨텐츠를 제작했습니다. 우선 우리 몸에서 신체 면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몸속 기관이 어디일까요? 네, 바로 장입니다. 장 속에는 몸속 면역세포의 70%가 집중되어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면역 향상을 위해서 규칙적인 생활도 물론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장 건강에 집중해서 면역을 올려주셔야 되겠죠. 만약 면역이 떨어지게 되면 장 속 면역세포에 문제가 생기고 또 장 점막이 약해지고 또 그렇게 되면 장내 염증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렇게 괜찮아지면 다행인데 심하면 장에 구멍이 뚫리는 천공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결국 건강 면역의 핵심은 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건강한 장의 기준은 장내 마이크로바이옴이 잘 조성되어 있나의 기준을 보시면 되는데, 마이크로바이옴은 인체에 사는 세균, 바이러스와 같은 각종 미생물을 총칭해서 부릅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성장함에 따라서 다양하게 변하면서 인간의 질병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미생물 생태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이 미생물 생태계 속의 장내균은 크게 유익균, 유해균, 중간균으로 나뉘는데, 장 속에서 유익한 역할을 하는 유익균이 많이 우세한 상태로 균형을 잘 이루는 것이 장내 미생물 생태계를 잘 가꾸는 방법이겠죠. 그래서 평상시에 유익균을 늘리는 식품을 자주 섭취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자연 치유를 하시는 환우님들 외에도 병행 치유, 항암 치료 하시는 환우님들에게도 장내 환경이 항암 치료 과정에 큰 영향을 끼친다라는 연구 내용도 최근에 많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MD 앤더슨 암센터에서 112명의 흑색종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따르면 환자 가운데 유익균 중 하나인 피칼리박테리움과 같은 균종이 있으면 항암 치료 효과가 올라갔고, 반대로 유해균이 박테리오달리스 같은 균종이 있는 경우에는 반대로 효과가 떨어진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호중구, 백혈구 수치의 감소로 고생하시는 환우님들이 또 계시는데요. 같은 실험에서 환자의 대장에 좋은 균들이 많으면 종양의 조직 검사에서도 훨씬 많은 백혈구들이 발견됐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연구진은 좋은 균종을 지닌 사람의 대변을 피부암에 걸린 쥐의 대장에 이식하는 실험을 또 진행을 했는데, 그 결과 좋은 균종이 이식된 쥐에게서 암이 훨씬 느리게 진행되는 것을 관찰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장내 미생물 환경을 어떻게 조성하는가, 자연 치유와 병행 치유를 하시는 모든 환우님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하는 부분이겠죠. 바로 전 말씀드린 것처럼 장내 미생물 환경에서 유익균을 늘려주시는 식사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전문가들은 채소와 과일, 또 도정하지 않은 곡류, 또 발효 음식을 많이 먹어야 하고,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항생제는 최대한 쓰지 않는 게 장 건강에 가장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장 건강을 지키기 위한 곡류, 그 중에서도 전곡류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전곡류란 무엇일까요? 곡류라고 하는 건 왕겨, 외피, 배유, 배아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전곡류는 곡물에서 식용이 불가능한 바깥에 왕겨를 제외하고 식용이 가능한 외피, 배유, 배아 이 세 가지 부분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곡물을 말합니다. 제가 예전에 장이 정말 안 좋았거든요. 장이 약한 편이어서 조금만 자극적인 음식을 먹거나 유제품을 먹으면 그날 밤새 배가 꾸룩꾸룩거리고 불편한 생활을 계속 이어가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꽤나 편한 장 생활을 다행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장 커다란 건 바로 식사더라고요. 내 입에 들어오는 음식만 바꿔도 장을 좋은 컨디션으로 항상 유지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중 도움을 받았던 음식이 바로 전곡류입니다. 흰쌀 대신 항상 전곡이 들어가 있는 밥을 지어 먹는 편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현미, 수수, 그리고 귀리 같은 것들을 전곡류라고 보시면 되고 통곡물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죠. 반대로 예쁜 하얀 쌀은 도정을 한 쌀이죠. 정리를 잠깐 해드리면 현미는 껍질, 왕겨만 벗긴 쌀이고 오분도미 많이 들어보셨죠? 오분도미는 측면부를 깎은 것, 또 칠분도미는 측면과 복면부를 깎은 쌀이다 보시면 되시고 백미는 모든 면을 깎아낸 쌀인데요. 물론 도정을 많이 할수록 맛도 있고요. 일단 부드럽게 잘 넘어가서 소화가 잘 되는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흔히 먹는 하얀 쌀, 밥, 백미가 또 그런 역할을 하죠. 그러나 도정을 할수록 단백질, 섬유소, 비타민 B군의 함유량이 떨어지고 탄수화물의 신진대사 작용을 도와주는 비타민 B1은 무려 90%나 파괴가 된다고 합니다. 예전에 터프츠 대학 연구팀이 한 저널에 밝힌 새로운 연구 결과에 의하면 전곡류를 많이 섭취하는 식사가 장 건강에 이롭고 체내 면역계에 도움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정제된 곡물이 많이 든 식사를 한 사람들에 비해서 전곡류를 많이 섭취하는 식사를 한 사람들이 체내 건강한 면역계 기능에 중요한 지방산을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진 크노스피라라는 균이 증가가 되었고 염증을 유발하는 장내 세균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곡류의 풍부한 또 식이섬유는 장의 운동을 촉진시키고 또 노폐물 배출을 원활하게 해주는 기능을 하면서 장을 든든하게 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건데요. 이 외에도 환우님들께 이 전곡류가 권장되는 이유는 피트산 그리고 이노시톨과 같은 항암 물질이 풍부하기 때문에 암세포 증식과 향상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어서 딱딱한 식감임에도 환우님들께 또 사랑받는 곡물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한 최근 연구들에서 대장 직장암을 앓는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들보다 혈중 세로토닌이 높은 특징이 있는데요. 그 동핀랜드 대학 연구팀이 15명 대상으로 8주간 진행을 한 연구 결과에서 보면 식사에 호미를 추가해 먹은 사람들이 저섬유질 흰빵을 먹을 때보다 혈중 세로토닌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전곡류를 먹는 것이 대장 직장암 발병 위험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의미 있는 연구라고 볼 수가 있죠. 결국 전곡류를 먹는 것이 대장 직장암 발병 위험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해석되는 또 의미 있는 연구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외에도 최근까지 발표된 여러 메타 분석에서도 전곡류의 하루 섭취량이 90g 증가하는 경우 모든 종류의 암으로 인한 사망 위험이 17에서 20% 감소한다라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이런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국제암연구재단을 비롯해서 여러 암 관련 단체의 기관에서도 암 예방을 위한 식습관의 전곡류 섭취를 권장을 하고 있죠. 딱딱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전곡의 특성상 씹는 저작 활동이 힘들거나 소화불량이 자주 일어나서 섬유질이 많은 곡류 섭취가 좀 어려우신 경우에는 부드럽게 드실 수 있는 연식 또 퓨레식과 같이 소화하기 쉬운 형태로 섭취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고요.
또 이렇게 소화력이 안 좋으시면 처음부터 무리하게 통곡물을 많이 드시기보단 흰쌀에 일정 부분 섞어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딱딱한 식감이 있기 때문에 오래 씹어서 드셔야 하시고요. 현미로 밥을 짓는다면 한두 시간쯤 물에 담가서 불려서 드시는 방법도 좋겠죠. 전곡류 섭취는 다양하게 드실 수 있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또 제가 늘 말씀드리는 부분이지만 모든 음식에는 양면의 주장이 사실 있습니다. 이렇게 몸에 좋다고 알려져 있는 통곡물 뿐만 아니라 콩, 과일들 절대 먹으면 안 된다라고 플랜트 패러독스라는 책이었나요? 그 책의 저자와 같이 주장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런 양면의 주장들을 객관적 입장에서 봤을 때 특정 음식을 만병통치약으로 여기고 지나치게 먹으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음식이 조화를 이루는 균형된 식단을 선택하시는 것이 무엇보다 가장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오늘 컨텐츠를 보신 분들이라면 장을 자극하는 카페인, 그리고 가공식품이나 고지방 육류와 같은 누가 봐도 몸에 해로운 음식은 멀리 하셔야겠죠? 동의보감에 장, 청, 뇌청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장이 깨끗하면 뇌도 깨끗하다라는 말인데요. 육체적인 기능을 올바르게 이끄는 것이 바로 장이고 결국 몸과 마음의 건강은 장 건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면역력 정말 잘 챙기고 싶으시다면 오늘부터 나한테 딱 붙어있는 소중한 장 먼저 챙겨주시면 어떨까요? 아무쪼록 늘 코로나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봄철 면역도 잘 챙기셔서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